네, 오늘 주식 종목은 이제 이 종목 한번 다뤄볼 때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미친 듯이 진짜 이 정도 무거운 종목이 이 정도 급등 나오기 원래 쉽지 않은데 진짜 요즘 다들 열광할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500% 나왔나요? 이게 잡주들이 500% 나오는 거랑 이 정도 시총 가진 애들이 500%가 진짜 한순간에 쏜 거잖아요. 이게 파동을 태우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어찌되었든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약간 키포인트 구간이 전 좀 나왔다 생각을 해서 그거 한번 좀 같이 체크해 보면서 설명도 좀 드려볼 거고 뭐 이모저모 저에 대한 견해들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코프로 뭐 기본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죠. 요즘 뭐 2차전지 계속 뜨거웠잖아요. 물론 에코프로 자체가 먼저 신호탄을 틔우면서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쫙 끌고 가니까 다른 2차전지 애들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근데 뭐 중간중간 제가 이슈들을 쭉 살펴보니까는 최근에는 뭐 헝가리 사업장을 뭐 착공을 한다 막 이런 소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이제 중국 메가 팩토리를 또 건설을 해가지고 2차 전지주가 또 강세를 보일 것이다. 어쨌든 뭐 테슬라는 전기차의 가장 대장이고 전 세계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끌어올려 왔었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CRMA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 가장 시작은 뭐였죠? 에코프로가 터지기 시작한 2월 달부터 터졌잖아요. 1, 2월부터. 이때 터졌던 거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매출액이 총 작년도께 쫙 나오잖아요. 나올 때 연매출이 갑자기 미친 듯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게 되면서 이게 지금 5조 6천억이잖아요. 5조 6천억이 터지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끌고 나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슈가 나오는 거야.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좋은 얘기들이 나온 것뿐이고 근본 자체는 에코프로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간 거다. 제가 누차 항상 이제 막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잡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잡주들은 재무가 엉망이어도 한 파동은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우량주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이슈 하나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 잘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이게 이 재무적인 부분에 반영이 됐었을 때 미친 듯이 터지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움직인 거고 뭐 그것도 있죠. HMM 이런 것들도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맨날 죽상 쓰다가 맨날 적자치고 죽상 쓰다가 흑자 전환 다시 죽상 쓰다가 흑자 전환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이러면서 얘네들은 계속 죽 쓰다가도 재무가 살아나면 이런 우량한 애들은 계속 시세가 미친 듯이 터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소형주들 위주로 보는 관점들이랑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시총 단위가 한 2조 원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이걸 기점으로 이제 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여태까지랑 완전히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매출액이 그래서 더 과하게 좀 반응을 하면서 급등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뭐 어찌되었든 사실 2차전지나 뭐 전기차나 뭐 계속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얘네들은 떨어질만 하면 적당히 떨어졌다 싶으면 계속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그렇고 세계 방향성 자체도 요즘은 그 얘기 잘 안 하죠. 막 옛날에는 뭐 기름이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아니어가지고 뭐 기름 다 떨어지면 뭐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뭐 앞으로 다른 대체 자원을 찾아야 된다. 뭐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등 막 하면서 막 오일이 모자랄까봐 그렇지만 요즘은 뭐 오일이 모자랄 일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내연기관차는 이제 줄이면서 없애가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로 가는 게 이게 시대의 흐름으로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오일이 더 뭐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그래서 사실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고 아직도 사실 우리 나가서 두 눈으로만 봐도 아직도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게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2차전지랑 전기차는 저는 사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왔으면 눌렀다 가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왜냐면 이때처럼 2020년도에 처음으로 막 미친 듯이 끌고 가면서 움직이다가 한동안 좀 쉬어가는 구간들 완성시키면서 가잖아요. 이게 보통 한 2년씩
원씩 걸린다라고 해도 앞으로는 계속 이 뭐 매출적인 부분들이 꺾이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랑 전기차 쪽은 사실 틈만 나면 관찰해 놓고 뭐 좀 이제 관심 종목도 찾아놓고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뭐 이 기세는 잘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사실 추세 자체도 좋은 회사들은 절대 안 꺾입니다. 이게 절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안 꺾여요. 이 정도 우량한 종목들은 어지간하면은 이게 한번 방향성을 타면 안 멈추고 가는 경향이 계속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이 큰형님이 삼성전자니까 추세는 이게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전망치가 확실히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한번 이런 우량한 종목들이랑 방향을 잡으면 계속 가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도 저는 뭐 물론 지금 오늘 이번에 급등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 설명드리기 꽤 돼요. 그건 다 설명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 크게 꺾이지 않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망은 이러한데,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좀 갈릴 수 있어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조금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막 댓글로 악플다고 난리 치시거든요. 솔직하게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은 설명을 전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드릴게요. 우선은 추세 나왔어요. 우선 하나부터 설명드리고 할게요. 이 정도로 급등 추세를 보내놓고 나서, 이거는 잡주, 우량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정도 급등 추세를 보내놓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걱정할 수 있는지 알아요. 얘가 막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건 제가 여태까지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종목들, 모든 차트는 당연히 다 봤고요. 미국 주식도 다 봤고요. 이 뭐 코인 종목들도 지금 당연히 다 봤죠. 그리고 파생 상품도 저는 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도 다 봤고, 급등이 나오고 나서 한 방에 꺾이는 경우는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진짜 여기 딱 기억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막 뉴스에 나올 정도 사건이었던 경우만 알죠. 루보, 인터넷에다가 루보 사태 치신 다음에 한번 차트 봐보세요.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점한가로 가는 경우는 저 그거 한 번 봤습니다. 점한가 랠리로 해서 끝내버리는 경우는 한 번 봤어요. 그거 기억나는 거 지금 그거 하나고, 정말 제가 그렇게 차트를 많이 보는데도 이렇게 끌어올려 놨던 종목을 그냥 한 방에 이렇게 봉 하나에서 딱 꼭대기 하나 찍어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그 걱정은 정말 거의 제가 장담할 정도로 거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선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살짝 각도가 좀 둔화된 게 보이세요? 약간 여기까지는 쉬지 않고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여기서 한번 찍어놓고 눌러줬다가 살짝 지금 각도가 좀 둔화됐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급등으로 보내는 랠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저점이 뚫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음봉 살짝 시가랑 종가 차이가 크게 안 나게 살짝 완전 도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도지형 캔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힘싸움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가다가 튀어주면은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에 여기서 실패하고 나서 밑으로 더 꺾이면은 이거 쌍봉 찍고 단기 흐름 마무리 짓는 그림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은 어쨌든 한 번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한 번에 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올라오려고 했었던 상승 탄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도 잘 안 빠지고, 물량을 턴다라고 해도 한 번에 봉 하나에서 그냥 내팽겨치면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질 때 보면 꼭다리가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여기까지는 못 올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꼭다리가 하나 만들어지더라도 여기서 한 방에 일자로 빼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 꼭다리까지 만들어 놓고 뺀단 말이에요. 한 방에 다 안 빼요, 이게 절대로. 그래서 요 정도 올라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뭐 급등했었던 거 아무거나 다른 거 하나 봅시다. 생각나는 것들 뭐 KH로 바뀌었죠. KH 플룩스. 뭐 과거에 엄청났던 종목이죠. 아유, 결국에는 거래 정지 됐네. 결국엔 여기까지 고점을 찍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빠지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보지 마세요. 얘는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부분들이 망가지면서 이런 차트들이 발생한 거지만, 어찌 되었든 한 방에 봉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빠질 거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그냥 한 방에 빼는 경우는 없다고요. 여기서 올라왔다가라도 시간을 계속 줘요. 여기서 터는 시간을 주는 거죠. 계속 한 방에 안 빠지고 여기서 또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힘싸움을 하다가 뭐 박스권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깨지면 그때부터 탄력이 죽으면서 이제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급등이 나오더라도 한 방에 빠질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에코프로도 완전히 똑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 그 가능성은 접어두고 요원에서 지금 힘싸움하는 것 좀 보다가 어쨌든 올라갈 때야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이 각도가 보이지만 둔화가 되는 순간부터 벌써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탄력이 좀 둔화됐네. 이거 슬슬 좀 옆으로 가네. 이런 느낌들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 전까지 저는 좀 계획만 잘 세워놓으시면 뭐 문제 없이 대처는 다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당시에 파미셀도 있었죠. 파미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급등이 나와도 봉 하나에서 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 절대는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으니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이 경우에서 만들어 놓고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게 어차피 여기까지 빠지래였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안 뺀다고요. 그래서 요 걱정은 붙들어 매셔라.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탄력이 둔화되는 지점, 약간 흐름이 살짝 좀 변질되는 지점들은 이렇게 급등을 보내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전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갈 놈들은 급등을 치고 나서 추가로 탄력이 안 꺾이고 가는 놈들은 저점을 만들더라도 절대 꺾이지 않아요. 이게 저점을 깨버리는 순간 파동이 변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파동이 이거잖아요. 이거 상승 랠리 말고 파동. 파동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저점이랑 고점을 높여가는 게 상승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에서 흐름이 꺾이는 자리는 저점이 깨지면서부터 꺾여요. 그림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얘도 결국 계속 올라갈 때 저점 절대 안 깹니다. 절대 안 깨요, 이게. 약간 이따 꿀팁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올라갈 녀석들은 이게 사실 지나가고 하는 거라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급등 차트들은 제가 수도 없이 다 보여드린 적들도 많고 뭐 지금도 다루려면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거의 저점은 절대 깨지 않고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계속 안 깨고 잡고 끌어올리고 또 해서 여기서 잡고 또 끌어올리죠. 실질적으로 탄력이 죽는 시점은 저점을 깨트리면서 이때부터 흐름이 좀 뭔가 바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저점 안 깨고 움직이다가 건드리려고 슬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깨져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탄력이 죽는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래서 다시 밑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고점으로는 잘 안 와요. 이제 지나고 보면 여기가 어깨였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털었어요. 여기 깨질 때 털었어. 다시 올라오네. 그게 아니죠. 이때부터는 다시 흐름을 잡아서 봐야 되는 건데 우선 급등이 나왔으면은 한동안 여기서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 이따가 시간 지나고 보면은 여기가 팔고 나니까 어깨였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 다음부터 탄력이 잘 안 붙죠. 각도가 처음엔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탄력이 둔화되는 시점은 여기가 깨지고 나서부터 탄력이 둔화되고 옆으로 가다가 슬슬 지금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위로 자꾸 올라가고 싶어도 계속 못 올라가잖아요. 요런 느낌이다. KH 필력도 조건에 봤었던 것도 이때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어디서 내가 정리를 해야 되는가. 물론 거기가 정확하게 다시는 안 올 고점은 절대 못 맞춰요. 이거는 죽어도 못 맞춘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연구를 하셔도 고점은 죽어도 못 맞춥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한 어떤 한 파동을 먹는다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어깨쯤에서라도 팔았으면 잘 판 거잖아요. 그 어깨의 위치 정도는 어느 정도 탄력이 둔화되는 걸 보고 잡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만큼은 저점을 계속 안 깨트리고 갑니다. 요 큰 저점은 여기였죠. 잡고 나서 절대 안 깨트리고 가요. 올라갈 때 슈팅 보내고 눌렀다가 또 샥 보내주고 해도. 근데 어디서부터 꺾인다? 저점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각도가 바뀌어요. 여기는 지금 각도가 이렇게 끌고 가고 가다가 이제부터는 각도가 옆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여기를 깨지는 순간부터 탄력이 둔화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좀 벌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어차피 뚫렸을 때 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는 최소한 어깨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성상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이후로 못 살리고 계속 탄력 둔화되다가 밑으로 꺾이면서 이건 이제 좀 나중엔 크게 좀 잘못된 차트긴 하지만 에코프로는 이렇게 안 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깨진 순간부터는 탄력이 둔화되고 그때가 이 저점이 뚫리는 순간들이 어쨌든 갈놈들이라면 안 깬다 그랬어요. 갈놈들이면 안 깨니까 여기서 이제 꺾였다라는 것 자체가 흐름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얘기라서 이런 시점에서 대처를 잘 하는 것들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많이 했지만 에코프로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도 이제 한번 잡아봤잖아요. 탄력 뭔가 지금 살짝 바뀌었다는 게 보이죠. 더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갈놈이라면 안 건드릴 겁니다. 여기서 살짝 눌렀다 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기 밑으로 이제 빼지는 않을 거예요. 더 갈놈이라면 지금 2번 파동으로 나중에 장기 파동으로 보낸다면 그건 다른 얘기고
이번 파동에서. 그래서 안 깰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 안전벨트 저는 걸어놓고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이 정도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면 솔직히 저는 어깨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파동에서. 그래서 여기 안전벨트 걸어두시고 여기 깨지면 그때부터 이제 탄력이 뭐 물론 잠깐 이렇게 반짝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각도 좀 질질 세다가 한번 조정권으로 갔다가 다시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이제 안 뚫리는 선에서 보는 게 좋다. 근데 제가 팁 하나 가르쳐 드린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너무 칼같이 물론 거의 칼같이 안 건드리긴 하는데요. 이게 또 이론이랑 실전이랑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사이사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이 몰린 종목들 의도적으로 한번 살짝 뺐다 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세요. 여기는 뚫리면 안 되는 라인이 맞아요. 전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근데 뚫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캔들이 살짝 장중에 깰 수 있어요. 깰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나뭇가지인 거야. 이 나뭇가지에 뭔가 이 캔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으로다가 물고 있는 것까진 괜찮아요. 여기서 음봉 한번 깼다가 바로 양봉으로 마는 경우들도 많아요. 진짜 깨졌다라고 보는 시점은 걸려 있는 음봉이 하나 있고 여기서 추가로 음봉 만들면서 깨트리려고 할 때가 깨진 거니까 요거까지 좀 꿀팁은 챙겨 가시고 우선 저는 여기가 꺾이는 순간 어깨쯤 되는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트리고 살려주면은 파동 치면서 더 보내는 거고 깨지면 슬슬 이제 이번 타이밍은 나중에 물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깨졌는데 여기까지 수익 잘 보고 있었는데 이걸 어거지로 장기로 끌고 가겠다고 80만 원까지 갔던 거를 제가 올라가면 절반만큼은 보통 정상적인 파동이라도 무너졌다 간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적정 가격으로 회귀하려는 성향 때문에. 그래서 막 20만 원, 30만 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여기서 한참 시간 걸려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전 이게 굉장히 이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에서도 손해고 혹시 모르는 리스크까지 발생하는 걸 굳이 감수하면서 어거지로 끌고 가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 깨지면 어깨쯤이라고 보니까 깨지면 딱 수익 실현 딱 해주고 맛있는 거 저녁에 좀 드시고 뭐 고점에 계신 분들도 솔직하게 진입자리 잘못 잡았어요. 얘가 에코프로가 솔직히 되게 좋은데 이게 매매적으로 접근하는 건 또 다른 얘기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잖아요. 올라가고 난 걸 건드린 순간부터 손익비가 깨져버려요. 뭐 얘가 지금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번 파동에서 어디까지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여기까지 500%가 넘게 달려왔어요. 시총으로 치면은 지금 이게 지금 18조잖아요. 18조면은 지금 몇 조 원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올려나고 나서 더 추가로 이번 파동에 물론 못 보낸다라는 거 표현하기보다는 올라갔었을 때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값보다 얘가 당분간 떨어지게 됐었을 때 이런 뭐 손실에 대한 리스크액이 저는 이런 자리들은 크기 때문에 매매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라리 떨어지면 어차피 좋은 애라서 더 간다니까요. 근데 밑에서 받으면 더 좋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럴 때 보는 게 시간적으로도 더 좋고 플러스 심적인 고생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고점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너무 탐욕이 지금 좀 사실 앞섰다라고 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서 약간 장사하신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과연 이걸 내가 베팅한 만큼의 이 리턴이 따라올 것인가 리스크는 지금 얼마나 큰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맞다라고 생각되면 여기서 들어가신 거 잘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념 없이 들어가셨다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손실폭 커지기 전에 지금 약간 그냥 커트 쳐주고 어차피 본전쯤 되시겠네. 고점에 되신 분들도 그냥 커트 쳐주고 조금 더 안정적인 자리들을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주식의 기본 논리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기본이에요. 회사가 좋고 안 좋고는 이건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의 문제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들도 무너진다. 삼성전자 뭐 그래요. 요즘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래요. 뭐 반도체 업황 어려워져가지고 그렇다라고 해도 아직 짱짱하거든요. 짱짱한데도 얘도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니까요. 수년 동안 올라가면 떨어져요. 이게 근데 여기가 과연 에코프로가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위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낙폭을 견뎌봐야 되고 그리고 물론 살려가지고 가능성이 높기도 하지만 가면 더 좋은 거고 안 가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어차피 주식이나 뭐 이런 가격, 투자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동을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지금 고점에 들고 계신 분들은 전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본전 근처일 것 같으니까 야, 내가 너무 리스크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자리들을 단기적으로 내가 물리면 어쨌든 이거 2, 3년이거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래서 내가 그 기간을 뭐 버티실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좀 떨어지고 보는 게 나중에 어차피 종목도 많은데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리스크 관리상 빠르게 커트 치는 게 좋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선택지가 많죠. 이 진입 자리들이 좋다라고 하면은 선택지 많으니까 이분들은 한 번에 어차피 안 꺾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 한 요 정도 안 꺾이는 선에선 계속 그냥 버텨보시고 버티면서 또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약간 요런 느낌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안 꺾이면 간다니까요. 근데 꺾이면 그때부터 탄력이 좀 둔화돼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깨져버린 순간부터. 그래서 안 깨지는 선에선 계속 가는 거고 깨지면 에이, 이번 파동은 빠이빠이 치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눌러주고 다시 자리 잡고 뭐하면 그때 요때부터 다시 노려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좀 이해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결국 에코프로 장기적으로 전 좋다 생각합니다. 2차전지 전기차 분명히 이 파동 그리고 이렇게 우량한 애들은 거의 안 꺾습니다. 어지간해선 추세 태우고 진짜 업황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추세 태우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에 넘어든 건 확실히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 각도가 둔화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잡아주고 가주면 더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탈되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예시들을 보여드렸죠. 그런 예시들을 토대로 저점이 뚫려버리는 순간부터 탄력이 둔화되고 흐름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 방에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전 이 정도면 이제 어깨쯤 되는 어깨다 위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익절 타이밍 좀 잡는 게 전 좋겠다. 어쨌든 수익을 보고 있었을 때 챙기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가주면 추세 홀딩 하면서 좀 끌고 가시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고점에 계신 분들은 뭐 물론 알아서들 하시는 거겠지만은 사실 뭐 제 돈도 아니고 솔직하게 이거 잔소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어차피 제가 돈 잃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좀 설명을 드렸을 때 아,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저라면 높은 자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가고 밑에서 다시 받겠다라고 저는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관점을 공유를 해드리는 것 뿐이니까 본인의 판단대로 보시는 거긴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떨어지게 됐을 때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가주면 좋고 그렇지만 안 가졌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본전 근처에 있겠다.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커트 치고 마무리 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점.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깨지면은 나중에 어디서 다시 보시면 되냐면은 뭐 우선 추세선으로 보셔도 되는데 보통 올라가면은 절반만큼 무너진다. 기억하세요. 절반까지 무너뜨리고 여기서 다시 자리 잡아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놓고 나서 여기까지 무너뜨리죠. 절반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그래요. 추세가 한 번에 급등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급등 나와주고 나서 무너뜨렸을 때 대략 절반 정도에서 다 잡아주거든요. 다른 차트들 뭘 보셔도 급등이 나왔었던 것들 한번 다 보세요. 살려주는 애들도 어쨌든 절반 정도는 부시고 가니까 요 논리들도 다 이해를 해드렸고 나중에 한 30만 원쯤까지 혹시 오면은 3, 40만 원까지 왔다가도 상승 흐름 깨지는 거 아니니까 너무 막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왔다가 다시 반등 쳐주면서 움직임 나오면 뭐 이때쯤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2차전지 랠리 또 올 때쯤일 것 같으니까 요 시기에 또 다시 한번 큰 파동 노리러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서 적당히 입절하고 났으면은 심신 좀 달래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여기 밑에서 다시 볼 생각으로 에코프로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만 안 깨지는 선에서 가는 것까지는 계속 보시고요. 깨지면 그때부터 좀 어느 정도 이 안전 배트라고 생각하고 보셔라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